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젖혀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의 청포도 시였습니다. 이육사 본명은 이원록, 태생은 경북 안동이지만은 이곳 포항에서 그의 시비가 곳곳에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육사가 살던 시대는 일제시대의 암울한 시대로서 당시에 밀양의 약산 김원봉이라는 분이 의열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의열단에 이 이육사 형제들도 가담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옥고를 약 17번이나 치르게 됩니다. 그 옥고를 치르고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황폐해져 이곳 청림의 요양차 오게 되는데요. 이 청림에는 그분의 친척이 살고 계셨죠. 이곳에서 요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이 포스코와 포항 해병대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포스코와 해병대가 들어서기 전에는 삼륜포도원이라는 포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가장 큰 포도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포도 농장에서 해안을 보고 시상에 있듯이 하얀 돛담배를 그리고 이 청포도 시를 그렸겠죠. 하지만 이 시가 발표되고 그리고 광복이 다가오기 1년 전 1944년도에 안타깝게도 이 이육사는 순국하게 됩니다. 그의 혼을 담아 지금 현재 이 청림에는 이육사 청포도 문화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혼을 담아 조성하게 되었죠. 고려시대 때 쌍벽을 이루는 역사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1145년도에 왕명을 이어받아 썼던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1284년도에 일현스님이 썼던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차이점과 대조점이 많은데요. 특히나 삼국유사는 일현스님이 썼던 불교적인 해석, 미나, 설화 등을 담고 있죠. 제가 이곳에 서 있는 1월 사당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 즉 연호랑 세운요에 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1월, 즉 해와 달, 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곳이죠. 특히나 이 우리 1월 사당의 이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전무후무하게 해와 달의 신격적인 요소가 남아있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런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 1월 사당입니다. 일월 사당을 지나 이곳 동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연호랑 세운요의 테마공원에 왔습니다. 일월 사당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어떻게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의 왕이 되며 또 너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되냐면서 훼손과 철폐 그리고 소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남고 그리고 역사는 또 보존되어야 하며 그리고 또다시 복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 연호랑 세운요의 테마공원은 1월 사당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진보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죠. 이곳은 신라 8대왕 아달왕 때 연호랑 세운요의 전설이 있고 그의 여의 부인이었던 세운요가 짰던 기비고가 있다는 그 테마로 구성되어 지금 많은 포항인 그리고 각지에서 이곳을 오게 됩니다.
이곳은 연호랑 세원요 테마공원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해안 둘레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연의 풍화 속에 이렇게 기이하고 신비롭고 멋스러운 기암들로 즐비하죠. 확실히 이곳 동해는 해풍으로 인해 모든 자연이 이렇게 참 위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수석 정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 해안 둘레길, 함께 멋스럽게 추억이 되도록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 도구 조황산에 위치한 속곡 이규준 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묘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때 동의봉암의 대학자로 일컬어진 허준과 마찬가지로 한의학에 굉장히 힘을 썼는데요. 이분을 비롯해서 요 산 밑에 있는 약전리라고 있습니다. 그 약전리도 이분의 의학 사상에 뒷받침하여 약재를 기르고 채집하고 했던 곳으로 지명이 남아있죠. 이분은 북쪽의 이재마, 남쪽에는 이렇게 속곡 이규준 선생의 쌍벽을 이루는 구한말의 의학을 힘썼던 사람이죠. 지금 이 사람의 호로, 지금 도구에도 보면 속곡 도서관이 있을 만큼 이 사람의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의학의 학자였습니다. 이렇듯 도구, 지금 도구의 뜻은 또다시 연호랑 세오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오, 세오, 둘 다 까마귀 오자를 쓰죠. 까마귀는 예전부터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 연호와 세오녀가 일본을 건너가 왕과 비가 됩니다. 그 뒤로 신라에는 어둠이 찾아오죠. 하지만 지혜로운 신라 제8대 왕 아달왕이 그 연유를 묻자 신라의 전기가 사라졌다고 하죠. 그 전기가 바로 연호와 세오죠. 하지만 사신들이 일본에 건너가 그 까닭을 묻고 해법을 찾으니 슬기로운 세오녀가 자기가 짠 직물을 주게 됩니다. 그 직물을 받고 제사를 지내면 또다시 밝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생겼던 것이 바로 영일현입니다. 영, 맞을 영, 일, 날일. 그래서 영일이라는 지명이 생겼고, 도구라는 것은 또다시 도기야라고 말이 이어집니다. 도기야, 도자의 빌기. 그래서 이 도기야라는 뜻이 지금의 발음이 해도지로 바뀌고, 그 해도지가 또다시 도구, 도자의 언덕구라고 이르게 되죠. 이렇듯이 이 도구는 포항에서 대표적인 신라의 그 연호랑 세오녀라는 그런 일화로 아직도 태양을 숭상하고 있는 곳이죠. 이렇듯이 이 도구는 아직도 곳곳에 해와 달의 상징으로 입히는 문화재와 축제가 많은 곳이죠. 자, 이 속곡 이규준 선생묘로 마지막 여정이 끝났고, 다음에도 또다시 이렇게 재밌고 즐겁고 역사가 되는 모험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